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이썬 3장 프로그램 구조를 쌓는다 제어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배울 것은 그게 if문, while문, for문 이렇게 세 가지 제어문들을 배울 텐데 일단 if문은 특정한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진행을 적절히 이제 조절하는, 제어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문법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while문과 for문은 마찬가지로 이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제어하는 건데, 두 개는 if문하고 달리 반복에 관해서 이제 사용할 때 사용합니다. 특정한 프로그램 코드 부분을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려고 할 때 while문과 for문을 사용하고, if문은 이제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 딱 한 번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앞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자료형들을 이용해서 이 제어문들을 이용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뒤에 뭐 입출력이니 기타 등등등은 좀 더 함수니 하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좀 더 편하고 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만, 이 자료형과 조건문은 반드시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이 두 가지만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한다 그러면 모든 프로그램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제어문은 중요하고 또 처음 이제 접하게 되면 약간 이제 쉽지 않은 그런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반복문 같은 경우를 중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씩 일일이 따라가서 해보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또 실제로 이제 볼펜을 들고 해봐야 익숙해지게 되는데, 익숙해지는 과정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고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제 가장 중요하지만 또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자꾸 해보면 이제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자꾸 접하게 되면 익숙해질 걸로 생각되고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저도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쓰여지면 사실상 읽기는 쉽지 않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저도 30년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책에서 다룬 것은 그렇게 아주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수준 정도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기본 뼈대이다. 그래서 이건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뭐 교재에도 써져 있지만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형들이 나무나 돌이나 시멘트 같은 재료였다고 하면은 if나 while, for 같은 제어문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말하면 집을 만들 건가, 어떤 논리적인 순서로 하는 그런 논리를 프로그램에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그런 이제 파이썬의 문법 구조인 거죠. 그래서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 if나 while, for 같은 제어문들은 파이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언어에 공통적으로 있는 문법 문장들입니다. 아무튼 이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차례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if문입니다. 오늘은 아마 if문 정도를 다 이제 하면 시간이 다 끝날 것 같긴 한데, 먼저 다른 내용들은 if문이 왜 필요한지, 기본 구조는 어떻게 쓰는지, 특히 이제 이 들여쓰기가 이제 중요한데, 뭐 그때 가서 이제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조건문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비교 연산, 필요한 연산자, and와 not과 같은 것들, 또 XNS, not in과 not in에서 s라고 하는 어떤 자료형에 x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지 또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결국 이런 것들이
if는 조건이라고 하는 게 참과 거짓, 조건문에 들어가는 게 true냐 아니면 false냐 따라서 어떤 if문에 걸리는 문장들을 실행할 건가 말 건가를 이제 결정하는 거라고 해서, 이런데 이제 조건문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true와 false를 결정해주는 그런 문장들인 거죠. 뭐 if하고 이제 else 뭐 이렇게 저도 보겠지만 else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if문이 참이면 뭐 이걸 수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제 시행하는 뭐 그런 형태로 문장이 되어 있는데, 뭐 이제 기타 다양한 else if 해가지고 이렇게 조건이 요거 참이면 거짓이면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건들을 여러 가지 나눠가지고 할 때 이제 쓰는 게 else if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문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는 조건부 표현식까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문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죠.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상황들은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돈이 없으면 걸어간다.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생각해보자는 거죠. 프로그램에서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상황들은 프로그램에서 엄청나게 이제 많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가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뭐 게임을 하고 나서 뭐 1, 2, 3, 4등 이렇게 이제 뭐 순위를 매긴다고 할 때 뭐 비교를 하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과 점수가 이렇게 있을 텐데, 새로운 사람이 점수, 어떤 특정한 또 유저가 새로 이제 게임을 해가지고 점수를 500점을 얻었다. 그렇게 해야 되면 이 사람을 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이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 1등, 아래부터 해보는 거죠. 아니면 위에서부터 해서 어느 순서는 상관없지만 1등부터 했다 봅시다. 1등의 점수하고 비교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점수보다 더 높으면 이 밑에 원래 있던 사람들 다 한 칸씩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1등은 무시하고, 1등보다 점수가 더 낮다 그러면 1등 일단 무시하고 2등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겠죠. 2등하고 또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2등보다 높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고 2등에다 넣고 나머지 아래 여기 2등부터를 다 또 한 칸씩 내려서 써야 되는 이런 이제 조건의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뭔가를 하게 된 프로그램을 만든다 보면 이런 조건을 생각해서 프로그램을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게임하고 나서의 점수표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 한다라고 하면은 세부적으로 이러한 조건문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돈과 택시인 거죠.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걸어간다. 그걸 만약에 파이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본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머니라고 하는 자료형 이제 변수가 있죠. 이제 부을 자료형이죠. true 아니면 false 값을 갖는 돈이 있다 없다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이제 자료형인 거죠. 변수에다가 기본으로 이제 true를 집어넣었어요. 변수 머니가 있다는 거죠. 돈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조건에 따라서 프린트 문으로 택시를 타고 가라를 출력하는 거나 아니면 걸어가라를 출력하는 이제 두 가지 간단하게 이제 하는 걸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if 다음에 if하고 else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물론 else 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걸 없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필요하니까 해준 거예요.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상황에 따라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만약에 true다 그러면 여기 경우에 if문은 여기에 들어가는 if문 여기 조건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걸 조건식 근데 이게 이제 true거나 아니면 false이거나 이 두 가지 값을 항상 갖는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조건문에가
true이면 요 문장이 실행되는 거죠. 요 문장이. false이면 이제 else 문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요 조건, if문에 있는 조건식의 조건에 따라서, 이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true이면, 이걸 이제 흔히 if문에 걸려있는 문장이라고 그러는데, if문이 이제 거느리고 있죠. 근데 그 거느린다는 의미로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하는 거예요, 들여쓰기. 여러분들이 에디터, 스파이더 에디터 쓰면, 아이파이썬 콘솔을 쓰게 되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좀 이따 해보면 되는데, 아무튼 들여쓰기를 꼭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뒤에 이제 그것도 언급될 텐데, 들여쓰기를 통해가지고, 여기 if문에 걸리는 문장들 여러 개도 쓸 수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게 조건이 참이면 이걸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를 이제 실행한다. if, else, 그러니까 else의 의미가 그거죠.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즉, 요것이 참이면 요거, 그렇지 않으면 이거다 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겠지만, 그래서 실험해보면, 먼저 머니가 true다. 항상 이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으로 되죠. 제주색이라고 하나? 아무튼 이렇게 다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타이핑을 잘못하면 이렇게 하면 하얀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타이핑 항상 true와 false는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뭔가 틀리면 이런 에디터가 좋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법적으로 키워드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뭔가 내가 타이핑을 잘못하게 되면 이미 에러가 나기 전에 에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제 알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하고, if하고 money 이렇게 하고 콜론이 필요합니다. 이 콜론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콜론을. 들여쓰기가 되죠, 자동으로. 거기 탭키가 하나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들여쓰기,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줘야 된다. 뭐였죠? 택시를 타고 가라. 그 다음에 else 이렇게 하고 콜론 해주면 자동으로 되네. 이렇게 이제 이건 한 칸 당겨줘야 되죠.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프린트 걸어가라. 왼쪽에 이제 좀 소스 파일에다가 쓰지 않고 콘솔에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콘솔들이 이제 이런 걸 지원해 주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보면은 이게 다 하나로 이제 되어 있잖아요. if else 문 전체를 하나로 보고 이제 하는 건데, 왼쪽에 있는 점점점하고 콜론 이 부분이 여러 개 있으면 반드시 지우고 이게 하나 있는 경우에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것이 하다 보면 이제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러 개 있으면은 반드시 밑에 것들을 다 백스페이스 지우고 하나만 놔주고, 이제 끝에 이 문장 전체의 연속인지 아니면 이걸 빠져나가는지를 인터프리터 콘솔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왼쪽이 이렇게 위하고 하나만 더 추가되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엔터키를 쳐야, 이제 더 이상 여기에다가 이 문제 전체를 더 이어가는 게 아니고 이걸 끝내고 실행시키려고 하나 보구나 라고 이제 하게 되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이걸 반드시 전체 문장의 끝에 하나만 나오고 거기서 이제 엔터키 넘어가야 된다. 만약 밑에 잘못되었고 엔터키를 잘못 쳤거나 하게 되면 밑에 여러 개 있으면은 계속해서 문장이 연속되는 줄 알고 그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지우고
요거에 있는 것들 지우고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걸 경험 안 해보신 사람은 뭐 나중에 그럴 기회가 있는데 제가 약간 이야기를 드린 건 약간 도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방금 이야기했듯이 머니가 이제 현재 true죠, true. true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true가 돼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프린트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의 기본 구조는 우리가 방금 해봤듯이 if하고 조건문을 쓰고 반드시 true 아니면 false로 이제 결정이 나야 되는 그런 문장이 와야 된다는 거죠. 수행할 문장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는 이제 프린트문 하나만 해봤지만 여러 문장을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블록으로 반드시 중요한 건 일단 이게 다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들여쓰기. els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else문하고 if문은 둘이 그 위기가 같아요. 위기가 레벨이 같기 때문에 요것은 같은 레벨에서 들여쓰기가 돼야 되고, 나머지 이제 if문에 걸리는 애들 문장들은 한 칸씩 들여써가지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고, else문도 마찬가지로 이제 콜론이 필요하죠. if만 똑같이. else문의 조건은 없어요. 요거 아니면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마찬가지로 수행할 문장들은 여러 개를 이제 쓸 수가 있고, 반드시 이것도 들여쓰기를 해라. 요거 이제 끝난 다음에 여기에다 추가해서 뭔가 이제 프로그램 더 진행 다음에 여기다 써야 됩니다. A, B, C는 7이다. 이렇게. 다음 문장이 있을 때는 if, else에 맞춰가지고,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여러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반드시 들여쓰기가 전체 문장이 어디까지 if문에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규정짓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이제 좀 조건문 하나에가 걸리는 게 세 문장인데 잘못해가지고 이 두 번째 문장을 들여쓰기를 안 한 거예요. if하고 위기가 같게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에러가 난다. 에러가. 왜냐면 이제 인터프리터가 이걸 해석을 할 수가 없게 상황이죠. 예를 들면 이제 조건문이 있고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요거까지는 이제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있다 그러면 물론 if문하고 위기 같은 것도 실행시킬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세 번째 문장은 해석을 못하는 거지. 이게 뭐지? 어디에 걸리는 거지?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에러가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지금 unexpected indent라고 쓰는데 지금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요놈한 데서 문제가 생기는 요놈에서 문제가. 왜 요놈에서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머니가 true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else가 없어도 돼. else가 없어도 되는데 그 else가 없으면 이제 맞으면 요놈만 출력하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true이니까 money하고 print하고 여기 한 문장은 지금 money의 이 부분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어. money가 true이기 때문에 텍스를 이라고 하는 것을 프린트 할 건데,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두 번째 프린트 타고 있죠. 이것도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에요. 현재 문법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의도한 것은 그건 아니지만, 왜냐면 요 이 부분이 여기에서 한 문장으로 끝났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만 해갖고 끝났다. 그 다음 문장이 이거 이제 틀린 건 아니죠. 우리가 원래 의도는 아니었지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세 번째 프린트 가라가 인덴테이션이 쓸데없이 있게 되잖아요. 쓸데없이. 이것은 원래 이놈을 문법적으로 맞게 하려면 여기서 써야 된다. 앞에다가 프린트 이렇게 가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냥 틀리지 않는데 여기 쓸데없는 인덴테이션이 생겼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이제 unexpected indent라고 하잖아요. 이게
인덴트는 인덴테이션의 약자예요. 인덴테이션이 이제 들여쓰기라는 아니고 기대하지 않았던 들여쓰기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대하지 않았던 프린트를 이렇게 들여쓰기 하려면 if처럼 뭔가 자기가 조건에 걸리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좀 이따 실험할 텐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if 조건문에 걸리는 게 지금 이렇게 세 문장인데 이거는 또 이것도 쓸데없는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하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파이썬에서 중요한 건 자기가 어떤 문장 구조의 위계에 있는지 프로그램에 거기에 맞춰서 들여쓰기가 반드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혹시 다른 언어 프로그램을 공부해 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파이썬하고 큰 차이점인데 예를 들면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F문이 있으면 뭐 조건식이 있죠. 그러면 if문에 걸리는 것들을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여기다가 문장을 씁니다. 이렇게 문장 1, 2, 3을 그러면 요 중괄호 컬리 브레이스라고 하는 요 중괄호를 가지고 시작과 끝을 통해서 요 if문 조건식에 얘들이 걸린다 실행해야 될 걸 참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 들여쓰기를 가지고 이 if 조건문에 걸리는 애들이 어디까지인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이 들여쓰기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빼먹거나 하게 되면 에러가 나는 거죠. 에러가. 그래서 그 들여쓰기를 항상 신경 써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할 때 뭐 스페이스바를 쓸 건지 아니면 탭키를 쓸 건지라고 하는 게 하는데 중요한 건 일관되게 하면 좋다. 혼용하지 말아라. 혼용하면 에러가 납니다. 또 에디터에 따라서 주로 이제 탭키를 쓰는 게 좋죠. 탭키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하나 여기 써진 것처럼 조건문에 반드시 콜론을 잊지 말아라. 콜론. 나중에 화일이나 포문도 함수를 쓸 때 클래스 나중에 아무튼 이런 것도 이제 배울 텐데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콜론이 좀 두 개 있는 거 이걸 끝에다 꼭 써야 된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이걸 실습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이제 머니는 true로 좀 되어 있죠. 물론 이제 false를 여기를 하게 되면은 요게 출력이 돼요. 한번 해볼까요? 머니 false로 이제 변경해 놨잖아요. if 머니 print 귀찮으니까 뭐 A로 합시다. else print B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출력되겠어요? 제가 쉼표가 하나 빠져가지고 혹시 잘못 썼으면 그 화살표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 요거 아래 이제 꺽쇠는 없어서 근데 방향키 있으면 방향키에 올라가는 거 요걸 클릭해 보면 이렇게 바로 저희가 입력했던 그게 나오거든요. 아래 키를 누르면 이렇게 히스토리 기능, 이걸 히스토리 기능이라고 했는데 앞에 여러분들이 이 에디터를 통해, 이 콘솔을 통해 가지고 입력했던 것들이 기억이 돼요. 역사. 그래서 바로 앞에 입력했던 것은 다시 그대로 똑같이 쓰지 않고 해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 윗방향 키를 누르면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엔터 키를 누르면 이렇게 B가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게 폴스니까 거짓이잖아요. 이게 폴스니까 여기를 실행 안 하고 요놈을 실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그 다음에 다시 원인은 true로 해놓고 합시다.
if money 이렇게 해서 콜론하고 프린트 A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동으로 지가 들여쓰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프린트 B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여기까지만 할 때 했다 그러면 이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우리 의도는 A, B를 다 true일 때만 출력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시 이야기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은 요 뭐니, if 뭐니에 걸리는 조건문에 걸리는 문장이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잖아. 컴퓨터는 모르는 거지. 우리 개인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도 자체는 자기는 이제 문법적으로만 따지는 거니까 틀린 게 없고 여기서 이제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if하고 프린터는 위계가 같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레벨이 수준이 같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또 저거 빠뜨리고 이렇게 그러면 A, B가 출력이 다 되죠. 왜냐 원이 true이니까 A는 출력 당연히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문장이 끝난 거야. 그 다음에 새로운 문장을 이제 가장 앞에서부터 요 if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문장 B만 출력하라고 하니까 출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실행이 되겠는구나. 다 써야겠네. 이런 경우에 다 써야 되겠네. 고치는 게 아니고 새로 입력하려면 이렇게 이게 곤란하네. 왜 보니까 이게 이제 콘솔이 요거 여기까지 끝난다. 끝난다고 치고 알아먹어버리고 요것도 문법도 틀린 게 없고 그 다음 문장은 이제 그 다음 라인으로 써놔라고 이게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보여줄 수가 없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여기다 해야 되겠죠. if 이게 뭐 여기다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파일에서 new 파일 하나를 new 파일 하나를 하게 되면 untitled 1. 뭐 파일 이렇게 새로 생성이 되거든요. 뭐 파일 이름을 이제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대로 넣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money는 true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if money print A 그 다음에 print B 여기까지는 틀린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쓸데없는 줄여쓰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보면은 지금 스파이더라고 하는 에디터가 잘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알아서 이렇게 코드 분석을 해주잖아요. 그래가지고 unexpected indent 해가지고 잘못된 에러가 날 것을 실제 실행도 안 해봤는데 에디터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기능들이 여기서 아까 말했던 아이파이썬이라는 콘솔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서 더 이상 들여쓰기 안 되고 바로 여기서 이제 출력을 해줘 버리고 어차피 그 다음 문장부터는 if하고 print는 같은 레벨이잖아요. 여기들 새로운 11번에다가 문장을 집어넣는 것도 어차피 요 if나 print가 같은 레벨이 되니까 여기서 그냥 더 이상 입력하는 것을 못하도록 하고 이 다음 문장에 해라. 어차피 문법적으로는 이게 맞는 거니까 진행이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인덴테이션 들여쓰기가 잘못됐다고 이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쨌든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실행은 여기 F5를 눌러도 되고 여기를 눌러도 됩니다. 어때요? 이 파일이 실행이 되거든요. run 파일 해가지고 현재 untitled 원전 파일하고 이놈이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unexpected indent라고 하는 게 이렇게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해보면 똑같이 이제 에러가 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 들여쓰기를 잘해야 된다. 이제 조건문을 이제 좀 조건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이제 비교 연산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비교 연산자. 비교하는 거죠. 두 개의 값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쓰는 게 이제 뭐 작냐, 크냐, 같냐, 다르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이렇게 비교할 때 쓰는 연산자는 이런 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x하고 y를 비교해 가지고 x가 y보다 작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y가 더 크고 x가 더 작은 값이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가 되는 거죠. 이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값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이 조건식은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는 이 조건문이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같냐라고 하죠. 같냐. 앞에도 우리가 한번 한 것 같지만, 뭐, is하고는 비교하면서 했었죠. is하고. is는 id가 동등할 때, 동일할 때, 이것은 id가 다르다 하더라도, 두 값이 같냐라고 물어볼 때 쓴다 했어요. 뭐 다르냐는 앞에서 느낌표를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다르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같으면 true, 아니면 false. 이것도 다르면 true, 같으면 false. 이건 둘이 이제 반대인 거죠. 이건 이제 equal까지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한 문자가 아니라 두 개의 문자로 이제 구성되는데, 여러분들 키보드에서 요거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equal 누르고, 이것은 x가 y보다 크거나 같냐, 같은 경우도 이제 true로 보는 거죠. 이것은 작거나 같냐 물어보고, 만약 x가 y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거 차이는 이제 같은 경우를 포함 안 시키는 거고, 이건 포함시키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하면은, 요 조건식을 위해서 if 문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실습 이렇게 해봐도, true인지 false인지 이제 그 결과가 나오죠. x가 3이고, y가 2다. 이제 가르치게 되어 있고, 그럼 비교한 거죠. x가 y보다 크냐라고 물으니까, 당연히 3이 2보다 크니까 이제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요 조건식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부울 값으로, 리턴해주는 그 결과 값이, 출력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x가 3이 2보다 작냐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false잖아요. false를 리턴해주고, 같냐 하는 경우도 같지 않으니까 false일 거고, 다르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true인 거죠. 그 부분도 한번 해보면 간단하게 해보죠. 이렇게. x가 3이었고, y가 2였죠. 이럴 때, x가 y냐, y보다 크냐라고 하면, true에, 반대로, x가 y보다 작냐, 이렇게, false.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if 문에는, 여기에 들어갔던 이런 변수든, 이런 식이든, 거기에 참인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해당 if 문에, 수속된 문장들을 실행하거나, 아니면 else문, 아니면 요건 이제 그럼 빠져나오고, 그 다음을 실행하거나, 이런 식의 이제, 제어를 할 수 있는 거죠. 책 예제를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머니를 2,000원으로 두고, 그렇네. 잠깐만요. 하려고 하는 건 이겁니다. 3,000 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 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냐 없냐만 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3,000원보다 많거나 이상이라고 했죠. 3,000 이상. 있으면 타고 없으면 걸어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3,000 이상인지. 그래서 현재 돈이 2,000원이다. 해놓는 거죠. 그래서 폴스를 좀 만들 건데, 여기다 이제 무슨 값을 입력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실제로는 이제 외부에서 입력할 수 있도록 이제 나중에 이제 해보긴 할 텐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해봅시다. 그래서 뭐냐다 2,000원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거고, 그 값이 2,000원이 3,000보다 크냐고 물어봤죠. 크거나 같냐.
째운데? 근데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라고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걸어가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2,000원이 3,000보다는 예, 아니죠. 예, 폴스죠, 폴스 결과가. 예. 2,000원이 3,000보다 작으니까, 이제 크가 나왔다면 붙였어야 됩니다. 두 개는. 그래서 이제 요게 실행 안 되고, L성은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뒤에 좀 더 복잡한 게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and, or와 이제 조건문 하는 조건 연산자들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and니, or니, not이니,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뭐 논리곱, 논리합, not을 뭐라 그러죠? 고등학교 때 뭐라 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부정이에요, 부정. 그래서 and는 이렇게 쓰고, or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not은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진리표를 만들죠. 진리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진리표를 만들면 잘못됐네. 여기가 x, y 이렇게 있다 하고, x and를 해볼까요? and y 이렇게. 그러면 x, y로 이제 총 가능한 게 이제 둘 다 true이거나 한쪽만 true인 경우, 이렇게 쓸 수 있죠. 둘 다 false인 경우에, 둘 다 거짓인 경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총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가지 경우 이상은 없어요. 둘 다 true이거나, x가 true이고 y가 false이거나, x가 false이고 y가 true이거나, 둘 다 false이거나, 이런 경우에 end는 어떻게 되죠? true, false, false, false. 생각이 나시나? 안 배웠나? 고등학교 수학을 30년 전에 배워가지고 지금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효과가 되네. 어쨌든 end인 경우는 둘 다 true인 경우만 true이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이제 or인 경우, y인 경우는 이렇게 되죠. x, or와 y. 근데 이쪽에서 써봅시다. x, or와 y. 그렇다고 하면 이 상황에 따라서 진리표 값은 이건 true, false 이렇게 됩니다. 즉 한쪽이라도, 어느 쪽이 한쪽이 true이면 다 true이고, 둘 다 false인 경우는 false가 되죠. 거짓이 되죠. not은 이제 x가 가지고 있는 부정이니까 x가 true이면 false로, false이면 true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논리 연산자이죠. and or not.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걸 사용해가지고 한번 둘이, 아까 여기 비교 연산자하고 조건 연산자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해가지고 하는 걸 한번 보죠. 보면 이제 돈이 3,000원 이상 있거나, 있거나는 5화죠, 5화. 이건 5화요, 5화. 이거거나죠. 그렇지 않고, 3,000원 이상 있고, 카드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AND고, 두 가지 다 있어야 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것이거나 어느 쪽 한쪽만 참이거나 둘 다 참이면 참이되는 것이니까, 3,000원 이상 돈이 있거나 카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죠. 그건 5화라고 해. 둘 중 하나만 true이면 true니까. 아니면 택시를 타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돈이 얼마인지 일단 봐야죠. 머니는 2,000원 돼 있고, 카드는 있냐 없냐죠. true, false로 해놓고,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있어야 되죠. 그걸 조건식에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식에다가, 머니가
3,000원. 현재 2,000원이 3,000원보다 크거나 같냐, 3,000원 이상 있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5화로, 이제 5화로. 예. 카드는 있는지 없는지, true, false만 가지고 구별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이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여기다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게 더 좋습니다. 가로를. 왜냐면, 요거하고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 막 이상하게 되잖아.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 연산자가 있는데, 어떤 게 우선순위를 부여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먼저 요걸 먼저 해버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3005화 카드. 그 결과값하고, 이게 뭐 true면 true하고 뭐니가 true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긴 한데,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요놈이 먼저다는 거예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놈 별개로 하고, 그 결과를 5화로 해라. 이렇게 명시적으로 해주면 좋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를 쳐주는 게 어떻게 먼저 좋긴 한데, 책에는 그렇게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하고, 두 개를 요것이 참이거나 아니면 요놈이 참이거나 하면 요놈을 프린트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개 다 만족 못하면 요걸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건 어때요? 2,000원이 3,000원보다 크진 않죠. 그러니까 폴스인데, 뒤에 카드가 true잖아요. 요놈이 true야. 그래서 두 개의 결과인 false하고 true를 5화 연산하는 거죠. 그랬을 땐 결과는 true죠. 5화는 한쪽만 true이면 true이니까. 그래서 전체의 if문의 조건식이 뭐가 되죠? true가 되죠. true가. if문 아무래도 최종적으로 결과가 뭐냐를 가지고 이제 결정짓기 때문에 true가 되기 때문에 이제 택시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보고 써야 되겠네. 다 외울 수가 없어서. 그죠? 원인은 2,000원이고, 그 다음에 카드는 true죠. if money,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money가 3,000원보다 크거나 같거나, 카드가 true냐 true이면 이렇게 하는 거죠. print 택시 else work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가로를 쳐주면 읽기가 편하다. 오히려 실수를 안 할 수 있고, 여러 개 이제 복잡하게 들어갔을 때, 그래서 이 결과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쪽 결과를 내서 그 둘을 최종적으로 5화 연산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면 이쪽이 이제 요건 false이지만 이쪽이 true인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true면 최종적으로 true가 되기 때문에 택시가 출력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다른 언어에 없는 것 중 하나가 이제 in, not in 게 있는데, x가 s라고 하는 튜플이든 리스트든 문자이든 그런 집합 자료형 안에 들어있느냐, 요소이냐 아니냐, 아닌 거죠. 요소가 아닌 거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들어있으면 이거는 true고, 얘는 안 들어있으면 true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yes가 되는 것은 이렇게 리스트, 튜플, 문자열 이런 것들이 된다 이런 겁니다. 보시면 이렇다는 이야기죠. 여기 리스트를 가지고 해보는 거잖아요. 1인 요 리스트 이렇게 1이 이제 이 안에 있죠. 그러니까 true인 거예요. true. not in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있는데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false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n을 쓰냐 not in이냐, 이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이게 튜플인 경우도 A라고 하는 문자가 요 튜플 안에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있으니까 in으로 하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나왔더니 없냐라고 질문이 있냐 물어보는 건지 없냐라고 물어보는 건지 잘 헷갈리면 안 돼요. 없냐라고 물어보는데 파이썬에는 J라고 하는 단어가 문자가 없죠. 그러니까 true인 거야. 없냐고 물어보니까 true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면 되고, 그 다음에 in을 사용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걸 한번 해봅시다. 내용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의도는 만약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택시를 타고 없으면 걸어가라 라고 하는 건데, 요거 이제 파켓이라고 하는 게 주머니거든요. 리스트고, 그건 아예 들어있는 걸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이, 핸드폰, 돈, 이렇게 세 개가 지금 포켓에가 있는 거죠. 요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긴 하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켓이라고 하는 것에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 근데 포켓에 머니가 있죠. 머니가 들어있으니까 이제 어쨌든 물어보는 것이 이렇게 if 해가지고 머니라고 하는 문자열이 포켓이라고 하는 리스트에 있냐 물어보는 거죠. 있으니까 이제 true죠. true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진행하는 거죠. 뭐 이건 뭐 한번 해볼까요? 이거까지 해버릴까요? 이거까지 해버릴까? 축구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가만히 있고,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카드를 꺼내라 뭐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 어떻게 표현할 거냐. 돈이 있죠. 돈이 있죠. 있으면 포켓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만약에 없으면 사실 카드도 없는데, 왜냐면 그거는 우리 상관없고, 요 문장에만 한정해서 생각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기도 이렇게 패스라고 써주면 돼. 패스. 패스. 그러면 이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이제 머니가 있으니까 포켓에 머니가 있잖아요. 이거 툴이죠. 이게 툴로 일 텐데, 그러면 이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문장을 써놔야 되는데, 실제로 아무것도 이제 안 하고 할 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패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건 키워드예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보니까 좀 피해가지고 봅시다. POC 포켓에가 뭐가 들어있죠? 페이퍼, 그 다음에 셀폰, 머니였네. 이렇게 들어있고, if 머니가 포켓에 있으면 힌트 텍스트였나? else면 힌트 뭐 워크 이렇게 하면 텍스트가 출력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같은데 이 부분을 이렇게 안 쓰면 어떨까? 안 쓰면 비워놓으면 이게 에러가 납니다. 여기를 이렇게 비워놓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드시 하는 게 없다면 이렇게 패스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머니가 있지만 아무것도 출력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워놓으면 에러가 난다.
즉, 요 else 이 부분을 if문에 뭔가 if문에 걸리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인덴테이션 에러가 나는 게 요 else 블락 자체를 하나 들여쓰기 해야 된다. 문법적으로는 이제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걸 로드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비워놓으면 안 되고 패스라고 써줘야 된다. 아무튼 뭔가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이렇게 패스라고 하는 건 기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